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가상화폐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음, 얼마 전에 그 금융감독위원장이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약간 뭐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해서 집중 포화를 받고, 보시는 것처럼 사태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운 건 사실이에요. 2018년도에 주춤했던 시장이 작년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계속 오르더니 8천만 원까지 찍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다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5천만 원대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시면은 거래소 관련해서 9월 달에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은 폐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분께서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가상화폐 시장에 함부로 투자하는 게 올바른 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협회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자질이 의심된다라는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도 있고요.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글자 그대로 가상이잖아요.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가상의 자산에 투자하는 거고, 솔직하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자, 얼마나 신뢰가 되시고 얼마나 안전을 보장하시고 투자하시나요? 100만 원, 1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하실 텐데,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 자기 돈을 소중한 쌈짓돈이 됐든 목돈이 됐든 그 소중한 돈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분명하게 금융 관련해서 대표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익률이 좋고 사람들이 몰린다고 투자를 하시나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단계 사기나 피라미드 사기, 그 단군 일의 최대 사기라고 하는 그런 사기범들이 사기치는 그런 금융공학과 다른 게 뭔가요? 물론 블록체인,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된 테크놀로지라고 금융공학, 새로운 가상 화폐, 투자 수단 또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자, 제가 이게 조이팔이 사기쳤던 그런 사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과연 정부에서 보장해주지 않고 아무도 신뢰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데 여기에 돈을 맡긴 다음에, 자, 과연 내 돈을 찾을 때 나몰라라 했을 경우에 어디 가서 하소연하실 건가요? 그럴 일이 없다고요? 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터키 같은 경우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래소 대표가 잠적했죠. 자, 왜 잠적할까요? 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어떤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 날아가도 이 주식을 갖고 회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 부동산이 날아간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근데
가상화폐 가지고 이 뭐 사이버 지갑이라고 하나요? 이 사이버 지갑이 됐든 어떤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가 됐든 이게 사라졌을 경우에 누구한테 하소연하시죠? 거래소에 하소연하시나요? 거래소가 날랐습니다. 또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하나요? 정부가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해요. 은행도 보장을 안 해주죠, 당연히. 은행이 이 가상화폐를 보장을 해줄 일이 없잖아요. 거래소, 이 회사, 가상화폐를 만든 업체, 또 서로 거래하는 상대방, 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외면을 했을 때 이거를 투자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나요? 자, 과연 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나요? 물론 정상적인 학생이나 직장인, 많은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은 선이고 좋은 마음에 투자를 하지만 대다수의 자금들, 알 수 없는 자금들, 수조, 수십조에 달하는 자금들은 불법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먼저 환전을 하고 떠난다면은 그 이후 그 돈을 맡은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구한테 환전을 받죠? 이미 불법 자금을 돌렸던 대다수의 뭐 세금이 됐든 뭐 지하 경제가 됐든 뭐 자금 세탁이 됐든 그 돈을 돌렸던 사람들은 이 시장을 나가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그 자금을 다 투자의 명목으로 감수하고 끌어안았던 대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냐고요? 비트코인 만드신 사토시한테 받나요? 자, 또 다른 투자자가 들어와야지 그 돈을 메꿔주죠. 그 또 다른 투자자가 안 들어온다면요. 자, 또 다른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으신가요? 자, 뭐 얼마 전에 뭐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세금이 5천만 원이 밀려서 이 5천만 원이 없어서 배째라라고 하는 학원 강사가 알고 봤더니 30억의 가상화폐 지갑이 있어서 이 가상화폐 지갑을 압류당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국세청에. 또 10억 정도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10억 가까운 체납 금액이 있었는데 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서 국세청에서 추적해서 가상화폐를 수십억을 압류했대요. 그러니까 이 병원장이 바로 세금을 납부했대요. 자, 이런 돈들이 상당수 가상화폐 시장에서 돌고 있겠죠. 자, 정상적인 자금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 가상화폐를 돌고 있는 자금들이 뭐 삼성이나 LG나 하이닉스나 셀트리온 이런 정상적인 회사가 돌리는 자금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뭐 테슬라가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테슬라가 투자하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는 그런 자금보다 알 수 없는 출처, 자금 세탁, 뭐 조직 폭력, 세금 탈루 이런 알 수 없는 자금 이런 자금으로 운용되는 비트코인 시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인 자금을 돌리는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자기의 돈을 환전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5천만 원 세금이 없어서 수십억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가 압류당한 사람이나 10억이 체납돼서 수십억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가 압류당한 병원장이나 이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 왜? 자기 실명, 자기 실제 생년월일 이걸로 가상화폐 투자를 했어요. 실명과 생년월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치되는 정보, 생년월일과 성명이 일치되는 정보로 국세청에서 이 가상화폐 지갑을 압류해가지고 세금을 받아낸 거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자금을 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게
실명으로 이용할까요? 절대 실명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불법 자금이라면은. 자,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자, 추적이 어렵죠? 자, 내가 누군가 가상화폐를 거래했을 때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은 돈을 받고 끝내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가 악의적으로 사기칠 마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돈만 받고 가상화폐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정보는 실명이 아니고 가명이에요. 어떻게 누가 추적을 해주죠? 경찰도 추적을 안 해줘요.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는 너무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이게 1월 달에 개정돼서 9월 24일 자, 5달 정도 남았죠? 9월 24일 날부터는 실명으로 인증된 실제 계좌가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뭐 업비트가 됐든 빗썸이나 코인원, 코빗 요런 거래소 4개만 시중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행해줘서 실명을 인증하고 가상계좌를 발행해서 요 4개 거래소만 실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실명 인증 계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가 아니라 모든 거래소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겠대요, 법을. 그러면은 이거를 은행에서 안 해주면은 지금 기존에 이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이나 코빗 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폐쇄되면 누구한테 돈을 받죠? 자, 거래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소에서 시장이 폐쇄됐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돌릴 수가 있나요? 못 돌리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나마 비트코인이면 다행이에요. 자, 8천만 원을 찍었다 5천만 원대까지 하락한 비트코인이면 다행인 게 그나마 투명한 거죠. 비트코인은 대표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비트코인이 아닌 일반 다른 코인들, 제가 잡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잡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이 90%래요. 모든 가상화폐 투자 자금의 90%가 이런 잡코인, 알 수 없는 코인들의 투자 자금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월 달부터 거래소에서 실명 인증 계좌가 발급이 안 될 경우에는 자금이 묶이는 거죠. 그때 돼서 은행에 하소연, 정부에 하소연, 수사기관에 하소연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주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지 아세요? 제가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전직 은행원이잖아요. 자, 은행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급정지예요. 지급정지, 송금 사기. 자, 말은 쉬워요. 지급정지 말은 쉽죠.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거해서만 은행이 지급정지를 할 수 있고요. 이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사유로 그 어떤 사유라 하더라도 은행은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고요? 은행 계좌가 아니라 개인의 계좌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이 비트코인 가지고 사기를 쳤을 경우에 이 비트코인을 거래한 계좌를 묶어달라고 개인이 은행에 전화를 하잖아요. 은행에서는 쉽게 지급정지를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게 밝혀져야 돼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해당돼야지 지급정지가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송금 사기, 물건을 보내줄 테니까 돈을 보내주세요. 만나줄 테니까 돈을 보내주세요. 뭐를 해줄 테니까 돈을 보내주세요. 이게 모두 다 지급정지에 해당되지가 않고 송금 사기예요.
뭔가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돈 거래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 돈 거래를 계좌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이 계좌를 지급정지하지 않습니다. 송금 사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범인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계좌는 벌써 날아가고 난 다음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은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급정지고 송금 사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찌저찌해서 지급정지 가능한 케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급정지 한 건을 처리하려면은 기본 20분에서 30분이 걸려요. 근데 이게 계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상계좌가 됐든 비트코인이나 물건 거래가 됐든 여러 가지 사기꾼들의 수십 개의 계좌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십 개에 얽혀 있는 계좌에 수십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고 이 계좌에서 또 수십 건, 수백 건의 파생 거래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 기준으로 하나의 지급정지를 처리할 때 수백, 수천 건의 지급정지를 해야 돼요. 이 은행에서만. 다시 이 은행에서 다른 은행, A은행에서 B은행, B은행에서 C은행으로 가면은 더 복잡하겠죠. 이런 식으로 돌고 돌면서 지급정지를 내리려면은 수백, 수천 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건당 30분, 1000건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거한 내용만 지급정지를 해주는 거고요. 자, 수십 건, 수백 건 정도의 하루에도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와요, 은행에. 근데 사실상 지급정지를 내려주는 건은 해당 은행별로 10건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다수는 요건이 안 되는 송금사기나 지급정지 해당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지금 9월 달에 이 실명 계좌 인증 이 이슈가 발생됐을 때 거래소가 묶이고 가상화폐 지갑이 묶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송금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고 이때 돼서 은행의 하소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는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물론 절대적으로 지급정지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급정지 요건을 은행이 찾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송금 사기 피해를 받은 지급정지 피해를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고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지 지급정지가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런 가상화폐, 사이버 공간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추적이 알 수 없는 거래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도 이런 가상화폐 관련되지 않은 지금도 은행에서 송금 사기나 지급정지 관련해서 업무 강도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런 가상화폐 관련해서 9월 달에 법이 시행되면은 은행에서는 가급적으로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실명 인증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고요?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이런 지급정지 관련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이 굳이 자기들 업무를 폭증시키면서 만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런 일반 거래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빗썸을 비롯한 4대 거래소 외에 그 수많은 군소 거래소들은 증명이 쉽지 않고 입증이 쉽지 않고 실명 계좌를 만들어서 그 통장 거래를 쉽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개인도 요즘에는 서류 없이 일반 계좌를 만들기가 어렵고 계좌를 만들려면은 뭐 월급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직 증명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한두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두 계좌는 어차피 30만 원까지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고액의 거래,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인증되는 일반 계좌를 만들기 어렵다면은 많은 대다수의 거래소에 있는 계좌들은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은행에 근무해 봤고 이 통장 발행이나 계좌 인증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행했다시피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은 화폐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이 좋다라고 거래한다?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살 때부터 비트코인 기준으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자, 500만 원 정도 손해보고 거래하는 투자예요. 왜냐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보다 비싸요. 살 때. 그러면은 자, 0.2% 정도의 그 주식 거래세를 감수하고 사는 것도 망설여지게 되는 건데 살 때부터 500만 원을 손해보고 거래하시는 건데 이 거래를 왜 하시는 겁니까? 또, 자, 무한대 파생 상품이죠, 비트코인은. 자, 어떻게 거래되는지, 어떻게 파생되는지, 어떻게 레버리지가 적용되는지. 자, 10배, 20배, 100배. 저도 정확하게 비트코인을 거래해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자, 무수한 잡코인들은 자, 파생 상품,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내려도 여러 가지의 경우에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의 상품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의 파생 거래가 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 2배, 3배, 4배, 5배에 국한되지 않고 10배, 20배, 50배, 100배, 1000배를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쉽게 돈 벌려고 만들어 놨을까요? 아닙니다. 자, 2007년,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됐을 게 금융공학이죠. 자, 어떤 부동산 채권을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섞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요. 이 상품의 원래 투자자나 원래 가치가 어떤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그게 지금의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잡코인들이 만들어낸 상품들이에요. 파생 상품들, 무한 레버리지. 자, 제가 무한이라고 썼지만 거의 뭐 100배, 20배, 1000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주기 때문에 무한 레버리지라고 썼고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돈 벌라고 만들어 놓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자기들이 돈을 벌겠다는 거지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이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자, 과연 지금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용히 비트코인을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이나 청년, 뭐 청와대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상품을 만들고 파생 거래에 대해서 알고 무한 레버리지를 만들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자, 명백합니다. 누가 따고 누가 잃을 시장인지는 명백해요. 자,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싫어하고 공매도를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투자자들이 이 가상화폐 시장 가서는 자기들이 공매도를 치고 반대 매매를 하고 하락에 매매를 하고 1000배, 100배, 수십 배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이렇게 가상화폐에 열광한다는 거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방법으로 자기 돈을 땅바닥에 던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은 정규 시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10분의 1이 되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요. 10배가 되어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자, 사기 거래라고 하죠. 비트코인 사기 거래, 가상화폐 사기 거래 이런 거래 행위가 발생돼도 경찰이
수사 당국이, 금융관계 당국이, 정부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책임져 주나요? 자,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기망행위, 허위거래, 사기거래 이런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누가 보장해 주나요? 누구도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거는 얼마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위험하고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도 무슨 상폐 예정인 기업이나 재무가 좋지 않은 기업이나 폭등 폭락을 반복하는 기업은 마땅히 경계하고 조심해서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이런 시장에 투자하시려 하십니까? 혹시라도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앞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거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냉정하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욕심을 덜어놓으시고요. 겸손하게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 가장 잘 아는 종목, 가장 많이 공부하고 거래해봤던 데에서 신중하게 짧게 거래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최고의 투자입니다. 가상화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서 찍어드린 영상이었고요.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